저는 일본 도쿄에서 태어난 나남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족은 필요한 것들은 모두 가지고 있었어요. 좋은 동네의 큰 집에서 편하게 지냈었죠. 부모님은 두 분 다 의사였고 저도 부모님을 따라 의사가 되길 바라셨어요. 특히 아버지처럼 치과 의사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제 인생은 부모님이 아주 꼼꼼하게 계획해 주셨어요. 학교가 끝나면 매일 열심히 공부하며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자 했었습니다. 성적도 항상 좋았고 부모님은 늘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친구들은 제게 항상 너는 고민이 하나도 없어서 정말 좋겠다 라고 말했었죠. 하지만 안정적이고 편한 삶을 살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한 공허함이 있었어요. 도쿄 치과대학을 졸업했을 때 가족들은 정말 기뻐해 주셨습니다. 모두 모여 웃고 박수를 치며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이야기했었어요. 저도 졸업장을 들고 밝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지만 솔직히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이 바라던 것을 다 이루었지만 정말 이게 제가 원하는 삶인지 스스로 잘 모르겠더라고요. 졸업 후 몇 주 동안 마음이 계속 무거웠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혼자 방에 앉아서 창문 밖으로 반짝이는 도쿄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어릴 때 우연히 본 한국 드라마가 떠올랐습니다. 푸른 들판, 조용히 흐르는 강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전통적인 나무집들. 드라마 속 한국 시골 마을의 풍경이 제 마음 깊이 남아있었어요. 그때부터 마치 비밀스러운 꿈처럼 제 마음 한구석에 간직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스스로도 놀랄 결정을 내렸어요. 잠시 시간을 내어 한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마음먹었죠. 물론 부모님은 걱정하셨어요. 갑자기 왜 한국에 가고 싶은지 여러 번 물으셨습니다. 도쿄와는 많이 다를 텐데 괜찮겠니? 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부모님께 제 마음속에 뭔가 부족한 것을 찾기 위해 떠나고 싶다고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결국 부모님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응원해주셨어요. 마침내 한국에 도착한 저는 첫 며칠 동안 서울을 둘러보았어요. 서울은 정말 신나고 화려한 도시였죠. 높은 빌딩, 북적이는 거리, 화려한 상점과 활기찬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도쿄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도시였고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저는 여전히 마음이 허전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봤던 조용하고 평화로운 한국의 시골 풍경이 계속 마음에 떠올랐었죠. 어느 날 저는 복잡한 서울 거리의 벤치에 앉아 깊이 생각에 빠졌어요. 제가 꿈꾼 건 이런 큰 도시가 아니라 드라마에서 봤던 진짜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시골 마을, 조용한 강과 평화로운 전통 가옥들이었죠. 갑자기 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어쩌면 제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이 그 평화로운 마을에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희망에 가득 찬 마음으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랫동안 꿈꿔왔던 한국의 조용한 시골 마을을 찾아 떠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챙겨서 안동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도시가 점점 뒤로 사라지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복잡한 거리에서 넓은 들판과 부드러운 언덕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저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점점 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한국의 모습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죠. 조용한 자연과 맑은 공기로 가득한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었어요. 드디어 무선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버스에서 내려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는 상쾌하고 깨끗했어요. 나무와 꽃에서 나는 부드러운 향기로 가득했고 모든 것이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제가 바라던 바로 그런 느낌이었죠.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마을의 아름다움에 놀라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조용한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부드러운 소리를 즐기면서 걷고 있었죠. 이곳의 집들은 나무로 만든 한국의 전통 한옥이었는데 지붕이 마치 부드러운 물결처럼 예쁘게 생겼었어요. 정말 아늑하고 따뜻해 보였죠. 각 집들이 자기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마을 전체가 생생히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조금 더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자 아름다운 나무다리가 조용한 강 위에 우아하게 놓여있는 걸 보았습니다. 다리가 마치 그림에서나 나올 것처럼 물 위에 가볍게 떠있는 것 같았죠. 저는 잠시 멈춰서서 눈을 감고 조용히 흐르는 강물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천천히 행복으로 채워지고 있었죠. 구불구불 좁은 길을 따라 걷다가 저는 마을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전통 가옥에 도착했습니다. 큰 나무 대문과 우아한 마당이 있는 아주 중요한 집처럼 보였었죠. 궁금해져서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방문객들이 한복을 곱게 입은 한 남자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분은 방문객들에게 부드럽고 예의 바르게 마을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보니 그분의 이름은 이상혁 씨였어요. 이 커다란 전통 가옥의 주인이었고 마을의 역사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았죠.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분의 말을 귀에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마을과 문화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지가 느껴져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그분이 조금 돌아서셨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마치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이상하게 떨렸었죠. 저는 부끄러워서 얼른 고개를 숙였지만 왜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더니 비가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젖어버릴 만큼 굵고 세게 내렸죠. 저는 우산을 깜빡했다는 걸 깨닫고 당황했었습니다. 재빨리 가까운 지붕 아래로 뛰어들어가서 최대한 비를 피하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저를 향해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고 올려다보니 이상혁 씨가 부드러운 미소로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우산이 없으시면 비가 그칠 때까지 저희 집에서 기다리셔도 괜찮아요. 라고 친절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마운 마음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조용히 말하며 그분을 따라 마당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 안은 따뜻하고 편안했어요. 아름다운 나무 가구들과 등불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불빛으로 가득했었죠. 이상혁 씨가 마른 수건을 건네며 친절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여기서는 비를 맞을 걱정 없어요. 저도 밝게 미소 지으며 갑자기 행복하고 편안해졌어요. 그 순간 제 삶이 제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방향으로 바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상혁 씨의 따뜻한 집 안에서 저는 조용히 앉아 그가 작은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라주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차에서 달콤한 향기가 피어오르며 제 손가락 끝까지 따스함이 천천히 퍼졌습니다. 저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는데 모든 게 정말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웠었어요. 부드러운 등불이 따뜻하게 빛나고 나무로 된 벽과 가구들은 더욱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차가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상혁 씨가 부드럽게 말하며 찻잔을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참 다정했고 눈빛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차 맛은 달콤하고 편안해서 긴장했던 마음이 천천히 풀리고 있었어요. 상혁 씨는 제 맞은편에 앉아 차를 천천히 마시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 나나미 씨, 하나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도쿄에서 꽤 먼데 어떻게 이 작은 마을까지 오시게 됐어요? 저는 조금 쑥스러워서 살짝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어릴 때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 드라마에 나왔던 평화로운 한국 시골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잊지 못했었죠. 조용히 흐르는 강과 나무로 된 다리, 전통 가옥들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 마을에 와보니 제가 꿈꾸었던 것보다 더 아름다워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상혁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부드럽게 변하더니 제 말에 진심으로 감동하는 것 같았어요. 나나미 씨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상혁 씨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저는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랐고 이곳을 지키는 게 제 삶이고 자부심이었어요. 가끔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이곳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특별한 느낌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하는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었죠. 밖에 내리던 비가 점점 약해지면서 지붕 위에 가볍게 떨어지는 빗소리가 들렸어요. 상혁 씨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비는 꼭 그칠 것 같지만 여기 길은 비가 오면 많이 미끄럽습니다. 오늘 밤은 이곳에서 머무르시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상혁 씨의 다정한 제안에 제 마음이 다시 한번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죠.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저도 나나미 씨랑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등불 아래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본과 한국에서의 생활, 어린 시절의 추억, 그리고 각자의 꿈을 이야기했어요. 상혁 씨는 마을의 축제와 가족의 전통, 자연에 대한 깊은 애정을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저 역시 도쿄의 바쁜 거리와 치열했던 공부 이야기, 그리고 저를 이곳으로 이끈 조용한 꿈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안하고 안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금 만난 사람이었지만 오래된 친구처럼 편하게 느껴졌어요. 그의 따뜻하고 진실된 모습 덕분이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참 따뜻했습니다. 눈을 감으며 하루 동안 나누었던 이야기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던 그 공허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를 새롭고 따뜻한 감정이 조용히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뒤에 제 생활은 빠르게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매일 치과에 출근해서 환자들을 만나고 치아를 돌봐드리는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예약도 많고 서류 작업도 많아서 하루하루가 정말 바빴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왔음에도 제 마음은 여전히 무선마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일을 마치고 도쿄의 북적이는 거리를 걸어서 집으로 돌아올 때면 저는 밝은 네온 불빛과 시끄러운 차들 속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런데 편안하기보다는 자꾸만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제 마음은 계속해서 무선마을의 조용한 강과 나무로 된 다리, 그리고 특히 상혁 씨의 따뜻한 미소가 그리웠었어요. 어느 날 저녁 길고 피곤한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에 도착했을 때 작은 편지 봉투 하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편지였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서둘러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서 정성스럽게 접힌 편지를 꺼냈죠. 바로 상혁 씨가 저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창가에 앉아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상혁 씨의 말투는 따뜻하고 다정했어요. 편지 속에는 무선마을의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계절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농부들이 수확하는 모습과 마을 사람들이 축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편지의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을 때마다 저는 마치 그곳에서 상혁 씨 옆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었습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상혁 씨는 저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적어주었어요. 그는 이렇게 썼었죠. 마을을 산책하다 보면 나나미 씨와 나누었던 이야기들과 당신의 미소가 자꾸 생각납니다. 멀리 있지만 여전히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이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심장이 뛰는 걸 느꼈어요. 급히 펜과 종이를 꺼내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도쿄에서 보내는 일상 출퇴근 때 타는 복잡한 지하철, 시끄러운 거리 풍경,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들까지 전부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선마을이 얼마나 그리운지, 특히 그곳에서 상혁 씨와 함께했을 때의 평화로운 느낌을 얼마나 잊지 못하는지도 편지에 담았었습니다. 답장을 보낸 후에는 하루하루 답장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하루가 길게 느껴질 정도였었죠. 드디어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 편지를 계속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편지를 나눌수록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편지 하나하나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선물 같았었죠. 그러던 어느 봄날 상혁 씨가 특별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어요. 나나미 씨, 지금 무선마을은 정말 아름다워요. 꽃이 활짝 피고 새들도 노래하고 모든 것이 생기로 가득해요. 하지만 이 모든 아름다움 속에서도 당신의 미소와 목소리가 가장 그립습니다. 다시 한번 이곳에 와주시겠어요? 편지를 다 읽자마자 저는 기쁨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됐었죠. 제 행복은 바로 무선마을, 상혁 씨 곁에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짐을 싸기 시작했고 제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설렘과 기대감에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떠오르자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도쿄를 바라보았어요. 익숙한 일상을 떠나는 순간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무선마을에서 기다리고 있을 멋진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공항에서 저는 초조하게 기다리며 몇 분마다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설렘과 긴장으로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었죠. 나나미 씨를 마지막으로 본 지 정말 오래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그녀가 사람들 사이로 나타났을 때 저의 모든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졌었어요.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며 저를 향해 달려오는 그녀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상혁 씨. 그녀가 저를 불렀고 저는 그녀에게 달려갔어요. 우리는 서로 꼭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무선마을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는 떨어져 있던 시간 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하며 계속 웃고 떠들었었죠. 마을로 가는 길의 시골 풍경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생기 있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집 문과 창문 뒤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궁금한 눈길이 느껴졌고 마을 어르신들은 모여서 심각한 표정으로 서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항상 친절하던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대놓고 나나미 씨를 쳐다보고 있었죠. 저 여자는 누구지? 누군가 크게 중얼거렸습니다. 일본 사람인가 봐? 또 다른 사람이 긴장한 듯이 질문했습니다. 제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나나미 씨를 데려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다고 생각했지만 조금 더 따뜻한 환영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본 나나미 씨의 미소가 조금씩 사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나나미 씨의 손을 꼭 잡은 채 마을 어르신들께 다가갔어요.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저는 예의를 갖추어 인사했습니다. 이쪽은 나나미 씨입니다. 저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르신들은 서로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보셨습니다. 그중 한 분이 앞으로 나와 천천히 말씀하셨죠. 상혁아, 내 행복을 존중하지만 전통이 중요한데 이분이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을까? 나나미 씨는 제 손을 살짝 꼭 잡으며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나미 씨는 우리 문화를 깊이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과 전통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하고요. 저희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르신들은 서로 진지한 눈빛으로 의견을 나누시더니 결국 말씀하셨어요. 신중하게 생각해보마. 우리에게 조금 시간을 주겠니? 당장 결정이 내려지진 않았지만 저희는 희망을 느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나나미 씨와 저는 마을을 함께 다녔습니다. 밝은 꽃들로 가득한 작은 정원을 방문하고 아이들이 시원한 물에서 웃으며 노는 강가에도 갔었죠. 나나미 씨는 마을 사람들을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했고 마을 사람들도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후 우리는 이웃에 사시는 김 할머니께서 무거운 채소 바구니를 옮기시는 것을 도와드렸어요. 김 할머니는 나나미 씨 손을 다정하게 토닥이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죠. 정말 친절하시네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그녀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느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앉아 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맑고 시원한 공기 속에서 나나미 씨의 눈이 별을 바라보며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여기는 정말 아름다워요, 상혁 씨. 이곳에 대해 모든 걸 배우고 싶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젊은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과 친근한 마음으로 나나미 씨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어르신들도 우리를 보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지으셨어요. 매일이 작은 승리처럼 느껴졌지만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도 나나미 씨의 손을 잡고 그녀가 제 곁에 있다는 든든한 느낌 덕분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선 마을에서의 생활은 빠르게 제 행복이 되었어요. 매일 상혁 씨와 함께 꽃이 가득한 들판을 걷고 키 큰 나무가 늘어선 조용한 길을 따라 산책했습니다. 마을은 이제 저에게 진정한 집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제가 마을의 전통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는지 알게 되면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기 시작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버지 번호를 보자마자 저는 긴장하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나미.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심각했어요. 당장 도쿄로 돌아와야 한다.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어. 저는 걱정되었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 저는 이곳 무선마을에서 진짜 행복을 찾았어요. 저를 믿고 기회를 주세요. 저와 상혁 씨는 서로를 정말 아끼고 있어요. 아버지는 바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걱정스러운 침묵 속에 아버지가 깊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직접 한국으로 가서 너와 얘기해야겠다. 아버지가 오시기를 기다리던 며칠 동안 저는 정말 초조했었어요. 아버지가 이곳에 오셔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보시면 이해해 주실 거라 믿었죠. 상혁 씨는 제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나나미 씨를 정말 아끼셔요. 행복한 모습을 보시면 분명 이해하실 거예요. 드디어 아버지가 도착하신 날, 차에서 내린 아버지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어요. 아버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마을을 천천히 둘러보고 계셨습니다. 저와 상혁 씨는 조용히 서서 아버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무선마을에 오신 걸 환영해요.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계속 둘러보고 계셨습니다. 평화롭게 흐르는 강과 우아한 다리, 그리고 아름다운 전통 가옥들을 보며 아버지의 얼굴에 작게 미소가 번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마을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아름다움에 인상 깊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상혁 씨가 정중히 앞으로 나와 깊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제가 마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상혁 씨가 마을을 안내하면서 마을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자랑스럽게 설명하는 모습을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마을의 축제와 특산 음식,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공동체에 대해 들으며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졌고 진지한 관심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강가의 아름다운 나무 그늘 아래서 멈춰섰어요. 상혁 씨는 진지한 목소리로 아버지께 말씀드렸죠. 아버님, 나나미 씨 걱정 많으신 거 압니다. 저는 항상 나나미 씨를 아끼고 지킬 겁니다. 나나미 씨는 이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 행복을 아버님께서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상혁 씨를 조용히 바라보시다가 제 쪽을 쳐다보셨어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나나미, 이제 왜 내가 이곳을 사랑하는지 알겠구나.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이제 분명히 보이는구나. 이것이 내 진짜 선택이라면 나도 너를 응원하겠다. 저는 기쁨과 안도감에 아버지를 꽉 안으며 눈물이 났었어요. 우리를 둘러싼 마을 사람들도 아버지의 승낙을 기쁘게 맞이하며 따뜻한 미소와 환호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무선마을은 진정한 저의 집이 되었습니다. 상혁 씨와 저는 친절함과 우정, 사랑에 둘러싸인 채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매일 아침 새소리와 강물이 흐르는 부드러운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깼습니다. 아버지도 자주 이곳을 방문하시며 저희의 행복을 함께 나누셨어요. 그렇게 저와 상혁 씨는 아름다운 무선마을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진짜 삶을 함께하게 되었답니다.